T1이 양쪽 바텀과 탑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카사딘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게임 양상이 돼버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또 카사딘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생명은 뭔가 마오카이 그리고 라인전을 세게 나가는 이렐리아와의 연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미드 정글을 좀 뒤흔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그 바이 대신에 마오카이 선택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제이스를 어떻게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약한 이니시를 미드와 서폿으로 채웠습니다. 이렐리아와 라칸이라는 이 콤보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그런 성장 구도를 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오늘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이퍼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카드로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하나생명 e스포츠의 팬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굉장히 당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림으로 만나야 돼 우리가. 진짜 금손이신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뭐 미드의 대결이 되겠지 뭐. 캐리와 구마위시 이 바텀 지역을 대답을 하고 있는 바이퍼 라이프의 움직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카드가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4전 무패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T1 그리고 1승 3패이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가능성, 연승할 가능성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첫 번째 세트 준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승부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5연승으로 가는 길을 T1이 이을지 양 팀의 1세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첫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승부입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와 T1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 제이스와 직스를 본 순간에 저 포킹 두 명을 상대로 이니시가 필요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라칸을 꺼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라칸은 정글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인 라인전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캐리아 선수의 진 서폿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결국 바텀 라인전이 그냥 무난하게 진이 계속 라인전을 리드하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제카나 클리드 쪽에서 한 번씩 내려와주면서 라인의 압박을 풀어줄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렐리아와 마오카이 힘으로 만들어내면서 또 이렐리아가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 캐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생명이 진짜 이번 경기는 미드 정글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이 사실은 뭐 새로운 픽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화려한 드리블 같은 건데 골 결정력이 있다는 걸 캐리아가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 서폿에 대한 경기를 당연히 하고 있을 텐데 자,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한 바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카 최근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승리에 그 피우지와 함께 항상 답을 해줬던 제카인데요. 그렇죠. 이렐리아 입장에선 카사딘을 상대로 라인을 어떻게든 밀면서 초반을 넘기고 무난하게 라인을 당겨오면서 갱킹각을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저는 이 미는 과정에서 오너가 지난 경기처럼 좀 막 빠른 갱을 찌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사딘이 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또 세주안이랑 연계가 되면 그것도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주안이가 올 수 있을 만한 동선을 일찌감치 좀 밝혀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솔로킬 제우스! 제우스야 솔로킬 바로 터집니다. 2분 만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미드니 바텀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제우스가요 왜 제 얘기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여기 좀 보라고. 그렇죠. 사실 중요하기는 한 게 1픽으로 그냥 제이스를 고른 거니까요. 뭐 카운터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다 이긴다라는 마인드였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진짜 하나생명 입장에선 크산테가 솔로킬을 당했다는 건 그냥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을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산테를 되게 고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실까요? 1레벨에서 바로 2레벨 찍고 네, 선이랩 찍고 하늘로 들어간 다음에 망치로 툭툭. W가 또 버프 됐거든요. 야, 이게 위험한 영역 안쪽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바이퍼 체력 다 떨어지고 네. 만화도 없고요. 이거 계속 맞으면서 갑니다. 등근육이 이거- 지금 세지 않아요. 카레가 이번에 또 한번 캐리야. 진짜 그리고 세주아리가 오너가 안 멈춥니다. 속도 그대로 더 달려요. 오너가 철퇴 이빨이 돌리나요? 있어요. 철퇴를 돌리면 그리고 여기서 살상연이가 살려줘. 너 고의됐다 바이퍼. 자, 무기를 그리고 버리고 투항해라. 미니언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공세 떴죠. 그리고 또 한번 이번 캐리아가 지금 더블킬 가져갔죠? 감히 라칸을 골라. 아하. 라인전이 이렇게 터지면 게임이
근거가 없는데요. 이길 방법이. 3대 0입니다. 분당 일기스 나왔어요. 와 그래서 이거는 더더욱 제카랑 클리드가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활약을 그러니까 활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활약의 발판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해야 돼요 지금. 무조건. 근데 이게 또 마오카이로 어떻게 또 만들어내기에 그렇게 막 적합한 챔피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타이밍이거든요. 라인을 당겨놓고 갱으로 뭔가 잡아내는 이 그림, 이걸 원했는데 지금 페이커 선수도 알아요. 굳이 내가 네. 그 미니언 한두 개 그냥 버리고 말지. 되려 움직임 살짝 가져주면서 압박만 심어줍니다. 그리고 캐리아가 200의 캐리아가 근처에 있습니다. 결국에 라인은 오게 돼 있고요. 아 이게 아, 앞쪽으로 와 이게 들어갔었네요. 힐로 그냥 깔끔하게 W를 흡수했던 게 유효했고. 그러니까 라칸에 대해서 라인전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렇게 화려한 등장이 한번 빗나가고 나면요 네. 이 챔피언은 딜교환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그냥 한번 아예 잡아보려고. 근데 진이 진을? 전멸이 없어서 이렐리아가 뭔가 연계해서 네. 이번 칠수 있나요? 자, 많습니다. 야 이거는 순간적으로 제압 골드 걸려있는 진쪽 포커스가 너무 좋았는데요. 순간 판단이 상당히 좋았죠. 하나생명. 동의합니다. 카사딘한테 어중간하게 들어갔으면 역으로 잡힐 확률이 높았는데 빠른 판단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미드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부른 다음에 거기서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예. 미드 정글이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요건. 사실 그 이후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 정글에 대한 지금 뭐 상당히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하나생명. 다시 보시죠. 여긴데. 확실히 여기 보면 판단이 그냥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음. 너희가 안 오면 우린 카사딘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캐리아가 온 건데 이걸 이미 다 아래쪽 제와드로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압 골드 걸린 쪽을 영리하게 잘 노린 거죠. 그리고 그 킬을 제카가 먹었습니다. 제카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네,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적어도 미드라인 한정으로는. 자, 다른 지역은 아직도 뭐 지켜볼 상황들입니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제카의 성장. 지금 현재 하나생명 e스포츠의 정말 찬 물 같은.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인 게 네. 제카의 이렐리아가 몰락한 왕의 검이 뜨고 나면 상대 이제 본인을 견제하는 챔피언들이 세주아니, 카사딘, 직스 이런 챔피언 전부 AP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이스가 오기 전까지 딜 부족으로 이 이렐리아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AP 챔피언들 특징이 한 턴 딜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렐리아를 한 방에 못 잡으면 이렐리아가 그냥 막 정복자 쌓고 모란건 막 돌리고 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낮은 체력으로 판을 뒤엎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신 것처럼 초반에는 아니 뭐 그림도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 하나생명 e스포츠의 상황이었는데 그 미드 쪽의 집결과 더불어서 킬을 만들어내고 그걸 제카가 얻어내면서 이 이후에 대한 어쨌든 전망을 조금씩 밝혀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끌어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T1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급할 필요는 없어요. 조합이 어찌됐건 후반 지향 챔피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제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제우스가 또 들고 있는 제우스. 일단 제이스 공. 나중에 이제 챔피언들이 합류했을 때 뭐 직스, 진, 제이스가 쏴대는 걸로 바루스 같은 챔피언들 한번 잘 노려주면은 한 방에 한타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움직임을 막아서기 위해서라도 하나생명 e스포츠의 생각은 뭐 다른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세주아니가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 위쪽으로 빠져나갔고 일단 마오카이 라카도 밑쪽 근처에 자리를 한번 잡아봤었다. 하나생명. 사실 지금부터는 이 미드 쪽에서 3대3을 하기에는 이 마오카이 이렐 라칸 쪽이 훨씬 세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한 교전보단 적당히 지키면서. 근데 잠깐만요. 이거 깊게 들어갔네요. 깊게 들어갔네요. 이게 순간적으로 미디언 지우면서 딜교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근데 탈상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반격각을 한국 보는데 특검인데 여기서 이 마무리. 라이프 걸로 왔습니다만 이미 킬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페이커 순간 센스가 미쳤는데요 방금. 그렇죠. 제가 이 장면을 APL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뒤쪽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거는 뭐 아주 기가 막힌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렐리아 덕분에 미드 쪽 주도권이 생겼고 또 강가 쪽을 중심으로 라칸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후에 뭐 전령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템포가 끊겼습니다. 네. 제대로 끊겼죠. 아니 이거 숨 좀 쉬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숨이 좀 턱턱 막히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탑 쪽 압박을 네.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혼내주려고 하는 건데 T1도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집 타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사딘이 오기 전에 전령 쪽을 좀 빠르게 가져갈 생각. 그러니까 위쪽으로 완전 가기보단 전령을 아래로 땡겨서 우리는 전령 치고 이렐리아가 미드라인 밀고 바루스까지 먼저 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 먹는 이득을 본다 이거죠.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T1 같은 경우에는 전령을 그렇게 선호하는 팀은 아니라서요. 맞아. 데이터에서도 그랬죠. 네, 그냥 뭐 주고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마무리 짓는 건 하나생명 e스포츠도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기분이 좋은 건 보통 T1 상대로 전령 먹게 되면 바텀 포토 골드가 뜯기는데 실제로 맞아요. 안 뜯겼죠.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는 약간 네 제카 선수가 판단을 그리고 엇박자로 거리를 재면서 들어가죠. 내려가던 진이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이게 뭐 만약에 1대1이었으면 저 낮은 체력으로 막 이렇게 반격을 해보겠는데 맞아요. 진이 또 부족한 딜을 채워줘. 그렇죠. 이게 말이 진짜 묘한 것 같은데 서포 진이 부족한 딜을 채워줬어요. 네 제대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검이 떴고요. 아 저게 요즘 진짜 이게 3킬이 너무 빨리 떠서 그림자 검이 초반에 나오면 시야 자각이 말도 안 되고 지금도 그냥 옆에서 막 한 발씩 쏘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캐리어가 이거로 그 시야 점수 만들어낸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어와드를 체력 4칸으로 만든 이유가 너무 쉽게 지워지니까 좀 지울 때 리스크를 안 하라라고 만든 체력 4칸인데요. 네. 그림자검을 들면 그냥 두 방에 사라집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캐리하는 이쪽 지역에 전접했습니다. 바텀 지역에선 직스 구마요시가 버티고 있는 그림. 오너가 탑 쪽에 머리를 한번 내밀었다 빠집니다. 약간 양쪽 바텀 흐름이 그냥 직스와 바루스가 라인만 지우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럼 또 자연스럽게 초반에 이미 승전보를 터뜨린 제이스가 크산테 상대로 또 얼마나 라인전을 당겨올 수 있을까가 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쪽 시야장으로 T1은 옮겨가고 또 제이스가 계속 라인 밀려는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미 탑 쪽은 1100골드 정도 차이 나고 있고 지금 하나생명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령 푸는 각을 봐야 되는데 사실 바텀 쪽은 직스가 단단하게 수성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미드 쪽은 정글 서폿이 너무 지원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저기 지금 또 웨이브가 쌓였는데 저거를 또 견제가 백업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또 제이스가 재미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용하고 네. 네 다이브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포터골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거 당겨오면 나중에 돈으로 때릴 수 있다? 이 생각을 T1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연이어서 오브젝트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가 그러니까 T1이 현재 메타상 판단하고 있는 건 예. 용과 전령보다 포탑골드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탑 다이브로 연결이 어이구. 되는데요. 일단 오네요. 커튼 콜은 열렸고요. 이게- 그냥 나가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묶었는데 잘 뛰내긴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 더 나왔고 상태니까 그 상태가 뒤에 아! 사냥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드. 어설프게 여기 오기보다는 그냥 미드 쪽을 더 때려놔야 돼요. 그렇죠. 미드 비어있는 상태에서 전령 풀 수 있거든요. 자 직스가 미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 바로스가 둘이 있던 아래쪽 뛰어났고요. 어중간하게 가다 잡힐 확률이 있어요. 라칸.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라칸 봤어요. 만났는데 네.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미드 때릴 만큼 때리고 전령 박치까지 들어가면 전령 활용은 잘 됐다고 봐야죠. 네. 하나생명 e스포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뚫립니다. 아 저게 좀 뼈아프긴 한데요. 이게 원래도 차이가 있었고 시야로 이제 뭔가 탑 쪽에 액션을 취한다는 거 알고 있긴 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생명도 그러면 아래쪽에서 우리가 교환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이스가 CS 50개 차이 거기다가 2킬 뭐 채굴 뭐 이거 다 합치면은 일단 좀 괴물이 되긴 했네요 당장은. 말이 안 되는 그쵸. 그림이네요. 실제로 제이스가 잘 크게 되면 그 포킹의 압박이 결국에 억지 이니시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우스 선수를 키우는 T1의 판단이 사실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킹년이 여기서도 뭐 저항을 좀 거세게 해봤는데 그 누구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포타야의 그 어그로도 기가 막히게 한번 흘려놨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미드 포탑골드 4개까지 뜯었고 그 와중에 직스가 자리 비운 걸 바루스가 아래쪽 두 칸을 뜯으면서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생명이죠. 그러니까 내줄 거는 내주더라도 하나생명 e스포츠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잘 읽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조합이 또 CC가 없는 건 아니니까 바루스를 그냥 꽁꽁 묶어놓으면 잡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저 바루스가 아니라 제이스를 제이스. 물론 근데 그 제이스가요 묶이기 이전에 본인이 그냥 포킹을 맞춰버리면 한타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뭐 서포터가 쳐도 이건 뭐 아니 그리고 제이스가 여길 또 뜯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얼마나 벌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냥 거죠? 몰아주고 있죠. 3천 정도 차이가 와. 나는데 돈이? 네, 네, 그냥 탑만 3천 넘게 차이 나요. 아니 계속 먹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라인 쪽에서 뭔가 적극적인 푸시와 기반에서 얻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드로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3,300이 차이가 나네요. 3,400.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힘 좀 위쪽에 뚫려야 정상인데 위쪽은 이미 클리어 해놨고 오히려 상대를 불러내면서 템포를 본인들의 원하는 템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요. 아래를 어떻게 제이스가 있는 쪽으로 어차피 못 막는다면 다른 데를 때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데를 때리자니 직스가 서 있는 곳은 직스가 그냥 막 궁 던지면서 라인 주면 그만인 거고 카사딘을 노리자니 어차피 저게 6레벨 지난 그러니까 11레벨 카사딘은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게임 템포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단계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 T1은 상대편이 가져간 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령을 어느 정도 풀면서 괜찮은 소득을 얻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조합상 제이스를 제외하고는 AP 비율이 높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근데 그 ADA인 제이스가 이렇게 커버리면 그렇죠. 딜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이스를 폭사시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차이면은 성장 차이면. 그렇죠. 강조해주신 대로 제이스를 잡냐 못 잡냐로 한타가 나뉜다고 보실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네.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생명 조합도 뭔가 메이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같이 돌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진이라던가 직스 같은 챔피언들의 스킬에 맞는 게 누적되는 것도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싸우자라고 생각했나요? 일단 전령 쪽으로 인원들이 몰립니다. 일단 그 상태가 한타에는 힘이 능하니까 예. 약간 끼고 과감한 이니시 걸 전령 이미 보일 때 먹었어요. 전령은 먹혔죠. 그러면 자, 누구라도 지켜요. 그런데 그럴까요? 커튼콜 버튼콜 열어놓고 둘러싸인 상태에서 시간 끌리면 좀 페이커가 위험해요. 들어가는데 아 이거 락하부터 위험하다, 락하부터 야 점사 완벽했는데요. 그리고 위쪽 안쪽으로 딱 제이스 맞았어요. 제이스 잡았어요. 제이스 꽁꽁 묶어서 잡았어요. 제이스 잡았어요. 제이스는 다음 오 그렇게 그리고 끌고 왔죠. 페이커를 끌고 왔죠. 달려듭니다만 한번 더. 상대편은 페이커 생존. 하지만 어쨌든 제우스 끌었습니다. 야, T1도 좀 긴 호흡으로 몸이 약한 라카부터 잘 노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생명이 결단을 참 잘 내렸네요. 그렇죠. 정말 제이스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잡는데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페이커 선수까지 잡힐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면서 T1도 어느 정도 방어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드 쪽 좀 더 봅니다. 자, 캐리아는 옆쪽 벽 쪽에서 뒤에 좀 대기를 하고 있고 찰상년에 하나둘씩 던져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엔 이 두 번째 드래곤 역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얻어낼 수 있을 때 보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 제이스가 만약에 길게 사는 한타였으면 진짜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 좀 글로벌 골드 차이가 많이 나는 와중에 진짜 큰 득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했죠. 자, 미드 쪽에 일단 전령을 풀어놨습니다. 자, 킹겐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절반 정도의 체력을 한번 뽑아냈습니다만 전령은 어느 정도 클리어됩니다.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중간하게 시간이 끌리면 제이스의 포켓이 계속 맞기 때문에 싸움을 열어야 되는 하나생명이었고 그걸 인지하고 라칸을 먼저 빠르게 노렸던 T1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우스를 순간적인 마오카이 전멸 W로 인해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킹겐, 제카, 클리드의 좋은 세 명의 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페이커를 신나게 때리면서 잡는 듯 싶었는데 진짜 저 체력이 만약에 저걸 잡았으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애매해지면은 직스가 또 뭘 붙입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용 주는 동시에 제이스 탑 밀어놓고 제이스 미드 붙이면서 전령 박아놨던 미드를 예. 직스로 깨버렸어요 T1이. 그러니까 전령 풀어서 결국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생명이 분명 좋은 그림 끝나고 욕먹고 와 정말 잘 됐네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까 미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골드기가 좀 주는 듯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됩니다. 항상 T1은 그걸 잘하죠. 뭔가 액션이 나온 이후에 그 결과랑 별개로 후처리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타가 좀 아쉽게 된 건 아쉽게 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재 손패로 그걸 참 잘하는 팀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순식간에 그 미드 쪽에서 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이용하면서 결국 마감을 졌습니다. 그 미드 1차 포탑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T1의 이런 미드 쪽 힘싸움의 근본적인 힘은 이 사이드 쪽에서 나오거든요. 제우스와 페이커의 이런 의도적인 사이드 푸시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미드 압박까지 연결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야 돼요. 타워도 싫다.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지만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 잡죠. 제이스 노려야죠. 노루궁 빗나갔죠? 자, 이러면 위쪽으로 빠져 대전의 마스크가 다 겹치면서 결국 제우스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사. 이것도 하나생명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이게 T1이요.
제이스가 바텀을 밀고 타워 철가는 걸 좀 보조해 주려고 진과 세주아니가 계속 아래쪽 강가를 머뭇거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시야 장악을 안전적이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살짝 풀었는데 그때 변칙적으로 뒤에 남겨있던 와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순간이동까지 잘 활용한 멋진 장면이었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좀 따라가는 흐름을 잡아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계산을 좀 해보긴 해봐야겠죠. 이거 그냥 구마유 씨를 한번 쳐보는데 뒤쪽에 뭔가 날아옵니다. 퍼텐콜 열렸고 이거 킹겐이 깊어요. 빨리 들어가나요? 페이커 잡혀서 페이커를 탈출 못해있고 잡죠. 가만합니다. 파이퍼가 먹었어요. 살금살금 이 하나생명이 따라오는 움직임 보이니까 T1도 조금 흔들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하나생명 슬슬 좀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분명히 사운드가 좀 들립니다. 하나생명 쪽에서.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골드 리드를 하고 있는 T1인데 골드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하나생명이 지금 T1이 저 지키고 있는 미드 1차를 깰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경기 분위기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 체력이 좀 많이 줄어있는 미드 1차 쪽.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이렐리아가 조심스럽게 성장을 정말 많이 해줘서 제이스도 네 이 장면 그 상태의 순간이동이 굉장히 좋았죠. 이게 나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만큼 제이스가 전멸이 없는 구간을 많이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빌드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생명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시 보시죠. 이거도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서 잡히고 아래 타워가 나갔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해서 미드를 밀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맞춰서 돌아오는 킹겐의 이 어그로 핑퐁이 굉장히 좋았고 페이커의 앞궁을 바이퍼가 정확하게 맞히면서 잡아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킹겐이 결과적으로 상대편의 이목을 잘 끌어냈습니다. 초반에 당했었던 아픔을 좀 씻어내는 좋은 플레이를 미드 쪽 2차 포탑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흐름 자체는 T1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따라가는 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고 용을 2개 챙겨놨잖아요. 이게 또 어떤 변수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막 4천, 5천, 6천 이렇게 안 벌어지기만 하면은 한타 한 번 잘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용도 지금 어느새 불편한 정도까지 쌓이기 일보 직전인데 그 용이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한타 한 번을 잘하기 위한 조합을 굉장히 잘 꺼내들었어요. 이렐리아와 라칸, 이제 마오카이까지 해서 싸움에 정말 특화된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T1 조합은 굳이 따지면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돌파력이 있는 조합이고 실제로 이게 돌파되는 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치면서 너네 사이드 나와라. 와라. 너희가 와라. 싸우자. 지금 싸우면 우리 할만하다. 근데 이거 뭔가 스킬 날아오는 거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뭉쳐있는데 제이스 조심해야죠. 부킹이 좀 아프긴 한데 일단 한번 피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빗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때리네요. 일단 대자연의 마수 까놓고 진담이다. 좀 많이 깎이긴 한데요. 진담인데 마우스가 마벨가 크게 잡았어요. 아니 직스가 바로 먹고 그리고 진담이가 바로를 상입니다. 달려주는데 전투는요. 이렐리아 제카비엄 그리고 와, 진이 앞쪽에 텔리아가! 발상면이 이게 서포터예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선 넘었지 라고 말하는 T1이죠. 이러면서 순식간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거 T1 본인들이 저런 발언에 대한 경험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더 능숙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고 완벽하게 대처해서 하나생명이 상대를 부르려고 때린 건데 한 방에 그냥 KO를 시켰습니다. 바론이란 과목의 프로페서가 T1인데 그렇죠. 그 앞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생명요. 그러니까 하나생명 입장에서 끝까지 칠 생각은 없었어요. 한타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거리를 안 주니까 각은 안 나왔고 바론피는 어느새 달고 있고 버스트까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뭔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는 거에 맞다 보니까 체력 관리도 안 돼 있고 갑자기 정글러가 급사하기 시작하고 바론 뺏기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직스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놓쳤다 미들 채널하고 지옥 화염 폭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니 그리고 저 진 딜이 서포 진이 맞나요 저거? 513인데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아니 쫓아가면서 때리는데 무슨 원디진이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서포터 원딜의 근본적인 차이라면 골드 수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폿이 충분한 양의 골드를 먹는다면 원딜인 척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언급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딜 진보다 더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예, 이만큼 먹었는데 그리고 그 돈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T1의 운영이 최근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상대편 탑 정글 서포트보다 당연히 많이 먹고 본인 팀의 정글로보다 많이 먹었어요 캐리어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전령을 먹으면 뭔가 이 초반 계획에 있어서 반쯤은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네.
그 흐름이 작년부터 해서 슬슬 바뀌기 시작해서 사실상 눈치를 채고 있는 거 왠지 T1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또 그 연장선으로 네. 그냥 또 전령을 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T1처럼 탄탄한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맞는 운영 초반 디테일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어야 전령을 버리고 게임할 수 있는 건데 T1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 보면 바론 파워플레이가 지금 4,200이 그래서 한번 넘어가는데 쫓아가면서 해보는데 스킬 다 피했고요. 징크스가 또 하나 그냥 날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막 따라가려는데 뭔가 계속 날아와요 어디서. 아니 뭐 잠깐 그거 한번 내줬다는 느낌인데 지금 5,000이 넘어가면 바론 파워플레이가. 와 그러면 이거 하나생명 이제는 이용을 만들어 놓은 걸 이거를 좀 일종의 티켓으로 활용해서 턴을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에는 네. 상대가 어차피 막 진, 카사딘 이런 것도 있는데 외곽에 타워가 없잖아요. 네. 그냥 나갔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뚫린 지역 쑥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조합적으로 근데 후반을 간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하. 이게 참 템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올려야 되는 하나 생명이고요. 지금 굉장히 네. 네. 근데 카사딘이 쉴 틈을 안 와요. 줍니다. 쉴 틈을 안 줘요. 16레벨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 게임을 지배하는 마왕이 강림했어요. 16레벨 카사딘 그리고 현상금. 눈만 마주쳐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글이라도 먹으면서 살아남아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영역 바깥으로 잘 못 나갑니다. 무슨 정글은커녕 요 계단 바깥으로 나가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못 나가요. 요즘 자주 안 나오긴 합니다만 포킹조합이 원래 이런 구도 제일 좋아해요. 가둬놓고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필드에서 쏘면 상대도 피할 게 맞지만 이렇게 포탑 안에 그러니까 억제기 근처에 가둬놓고 쏘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어지럽고 아니 이 정도면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페이커를 잡을 수 한번. 있는 거 아니에요? 조냐 요거는 다 없고요. 끊을 수 잡았어요. 있겠죠? 그래서 잡았어요. 클리드의 이 엄청난 매복이 페이커 선수를 끊어냈네요. 저 완전히 아래쪽에 안쪽에 갇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만 클리드는 아래쪽 전진을 선택했고 그게 진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미드타워라도 철거하면서 현상금 먹어봐야죠. 네. 근데 이게 나갈 때 예. 뭘 저런 거 나갈 때 또 뭐가 날라와요. 땅. 그러다가 나가다가 이제 바로 이제 마음좀 꺾이고. 예. 막상 카사딘을 잡긴 했는데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턴이 넘어가면 T1 입장에선 큰형님이 살짝 해프닝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가야죠 하나생명. 그러니까 보통 보면 T1이 무리한다고 판단이 드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실 잃을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막 미드라도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 안 주네요. 이거 어차피 직스 있으니까 안 주죠. 아 이거는 하나생명 스포츠 진짜 기세를 올릴 만한 킬이 나온 셈이었는데 다음 플러스가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카사딘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됐고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뭐 정글이라도 조금씩 먹으면서 성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틈을 안 주죠. 원래 그 정글이 누구 거냐는 강팀이 정하는 거니까요. 이 게임 내에서 강팀은 T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마오카이가 매복이 돼서 잘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연장선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건데 또 T1이 이제 워낙 라인 클리어가 좋다 보니까 그럴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클리드가 그냥 위축돼 있다. 또 뭐가 막 날아와요. 너네 이니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궁교환이 나면 결국엔 이니시 수단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들도 본인이 뭔가 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전멸 유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금 당장 없어요. 그래서 싸움했을 때 또 뭔가 변수가 살짝 줄어든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라칸이 뭔가 전멸을 활용해서 들어가기엔 몸이 너무 약해서 아마 들어가자마자 죽을 거고요. 자 밀고 갑니다. 미드 쪽에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바론 10초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더 시간 보내도 어차피 답이 없고 지금 차라리 싸워서 3용 어드밴티지라도 얻고 싶은 하나 생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싸워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T1은 그거죠. 우리가 왜 싸워줘야 돼? 그냥 포킹하면 되는데. 원거리 찔러주는 거 계속 있습니다. 밝히기 위해서 좀 더 클리드 그러다 진짜 묻었는데 지금 카사딘도 포킹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뭐 이거 피하면 저거 날아오고 저거 피하면 이거 날아오고 반복이에요 그냥. 지금 잘 피하고 있긴 한데 네. 치고 나갈 하나만 수는 쳐도. 없으니까. 근데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근데 나갈 수 있어요? 또 나갈 수 있어요? 몸 안 날아오는데? 뭐가 날아오고 카사딘 들어가고요. 옆구리에 카사딘! 카사딘 조냐 있고요. 이미 더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킹게는 3인 다 같이 다 뛰었어요. 뛰었어요. 다 근데 뛰었어요. 이게 위에 덤벼, 덤벼요. 덤벼. 근데 띄운 다음에 이렐리아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아니 선봉 진격거리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킬. 이러면 제카가 제카가 캐리하라고. 누구라도 한명 살상년이 살상년이. 제우스의 입으로 갑니다. T1 정말 무서운 경기력입니다. 저항하는 장면들은 여러 번 보였습니다만 뭐 한번 올라올 만 하면 눌려지고 뭐 한번 눌러 올라가면 또 눌러집니다. 그리고 바론으로
가버립니다.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저항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는 족족 짓눌려 버리니까 와 정말 게임하기 답답하겠는데요. 자, 희망의 맛이 달콤했냐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참 희망이라는 맛도 보기도 전에 이래버리니까 여운이 없는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첫입 먹고 그대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먹고 욕 먹고.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뭔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있긴 한데 오히려 상대가 먼저 걸어요. 포킹 넣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라칸 3인 에어본 띄워보기는 하지만 연결되는 딜이 없고요. 딜이 없는 거 아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렐리아가 아래에 있었으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1도 그거 아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던 대응이 위쪽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카가 결국 들어왔습니다만 그 수많은 허들을 넣고 들어왔습니다만 남아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심의 제카 궁극기 역시도 그냥 깔끔하게 전멸로 흘리는 제우스까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벌한 제약 골드가 이곳저곳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또 문제가 이거 6,300. 와 아 이게 탑에서 벌어지는 서폿을 한 명 살 수 있겠는데. 서포터 3,500. 이거 그럼 뭐 서포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서포터 못 사겠는데요. 예, 이건 뭔 숫자가 이렇게. 그래서 포킹전이 원래 좋아하는 게 가둬놓고 쏘는 건데 네. 지금 또 하나생명 조합이 미드에 이렐리아 넣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가 애매해요. 그래서 바론 버프 들어간 저 미니언 누가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면 바루스 말고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과감하게 한번 많고. 해보는데 그냥 세주로 몸 맞고요. 그냥 하는데. 디테일 쪽에서 등장한 하는데 이렐리아. 한번 흡수. 근데 제우스가 일단 그래도 점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긴 한데요. 제우스 잡았고요. 베이스 잡았고요. 그러면 오늘 전멸로 이동. 더 이어지나요? 정면 캐리어를 잡았어요. 이게 하나 생겨. 근데 T1이 히텔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좀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긴 했죠. 근데 여기도 일단 막긴 막으면 억제기 막은 거니까 이게 페이커가 그렇죠? 4스택이라 지금 마나가 이쪽 있으면 1스택 돌아왔어요. 상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 상대편의 주요 인원들 쪽 끌어서 지금은 제우스 캐리하면 엄청난 주요 인원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인 이니시 스킬들을 활용해서 버텨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부터 뭔가 뒤쪽에다가 한 명씩 상륙시키는 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슬쩍 이제 보내서 상대가 이제 거리 조절로 뭔가 던져대길 원하는데 그 거리를 확 좁히는 플레이 이런 걸 잘해주고 있어서 난 펀치 날리고 있긴 한데 네. 골드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테일 와드가 체크가 되긴 했는데 지어지기 직전에 야. 탄 저 와드가 결국에 큰 힘을 발휘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이 제이스를 정확하게 점사 누르면서 잡는 데 성공하고 나니 상대 조합이 카사딘 제외하고는 지속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파고듭니다. 참 이런 장면 보면 결국 붙어서 한 번만 싸울 수 있으면 좀 정직한 느낌으로요. 그렇죠. 하나생명이 할 말이 많다는 건데 근데 계속 T1은 이제 그걸 피해 다니겠죠. 그렇죠. 제이스가 지금 전멸 돌아오는 거 분명 기다릴 거고요. 아까 전에 좀 실수해서 넘겼지만 결국에는 이 그림 작업을 이용해서 와드를 깔끔하게 쥐기만 하면 디테일각도 안 나오니까요. 사실 하나생명 입장에서 걸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그래도 노려야죠. 하나생명 e스포츠는 계속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 9천 차이 났었는데 이렇게 붙으면 우리도 누를 수 있다. 좀 먼 거리긴 한데 저 뒤쪽에 제어와드 하나가 있어서 한번 크사트 타면서 어떻게 바텀 저쪽 네 저기 어떻게 좀 많이 멀긴 하거든요. 그림이 너무 물론 크긴 한데. 이걸로 그림 그리면 해상도가 너무 넓긴 해요. 네. 너무 크긴 한데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싸움을 열려고 하면 또 앞으로 나가면 다 막히니까 맞아 그건 그냥 답이 없거든요. 못 이겨요 그거는. 여기 근처. 일단 저 미드 쪽의 와드는 그림자의 검으로 지워졌고요. 진에 의해서 그래서 네. 디테일 와드 남은 거 지금 칼날불이 앞쪽 것도 지워졌고요. 그리고 T1은 한번 본인들이 원래 바론 버프로 내각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포위망만 유지하다가 오브젝트가 나오면 그때 꺼내려는 것 같아요. 그때에 맞춰서 하나 둘씩 스펠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하.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건 다 직스가 마무리 짓거든요. 네 어떻게든 안쪽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냥 싸워보자 느낌인데 아까와 같은 와드가 지금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아까 한번 노철 해설위원님이 짚어주신 저 제어와드인데 아니면 저거 이용해서 이번 용대 디테일각 한번 보나요? 그러니까요. 저거 네. 근데 멀리 그런 걸 하려면 또 드래곤 쪽에 최소한의 시야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그 상태도 그건 좀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좀 넓혀놓습니다. 세금세금 한번 묘목 천천히. 뿌려보면서. 상대편이 허용하는 그 범주 안에서 조금씩 넓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집 간지 모르는 상황이라 슬금슬금 갔는데 이미 상대는 와드 다 튀어서 왔거든요. 물음표는 나와요. 아직 안 지워졌어요. 네. 저 와드. 요거 어떻게 할 거냐. 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용이 10초 남았고 그러면 뭐 용을 나가거나 아니면 바론 쪽 시야라도 밀어 놔야 되거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바론 쪽으로 치고 갈 생각으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또 상대 위치를 퍼펙트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살짝 천천히 가고 있긴 하거든요. 아, 3용 줄 생각하네요. 예. 근데 결국 몇 명의 인원들만 투입돼도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8렙 찍은 페이커는 바텀 지역에서 한번 정리하고 있고 근데 이게 바람용 3스택 자칫하면 바람용 4스택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동 속도가 또 약간 포킹 조합을 물기 어려울 정도의 이동 속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 와 무슨 21%. 아, 네, 21%. 뭐 평소 같으면 바람용 3스택 막 얕보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게임은 진짜 좀 무섭네요. 그냥 이렇게 뛰어오는데. 실제로 다들. 카사딘이 궁 쓴 다음에 이동 속도 올라가는 것도 네. 그렇고 네. 제이스가 그냥 폰 변환하면 속도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요. 아, 그리고 또 결국 나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가 드래곤 쪽에 신경 쓰는 사이에 뭐 바론 쪽에다가 막 깊숙한 데다 와드를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했죠. 네. 지금 3스택이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하나생명일 텐데 강조해 주신 대로 디테일 와드가 없다면 저 정면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붙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금 계산하기는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양자택에 들어갔습니다. 바텀 밀면서 우리 아래 오던지 바로 먹히던지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래서 본대 쪽으로 한번 힘을 주면서 나가보는데 자 미드 제카와 페이커는 현재 바텀 지역에서 일단 조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이 미드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면 카사딘이 먼저 밀고 올라가죠. 뒤쪽 잡나요? 이게 카사딘이 또 뒤쪽을 약간 일단 혼란스럽게 그래서 하려고 카사딘 했는데 먼저 카사딘을 조냐로 흡수. 그런 궁극기 다음에 있는데 라카한테 해서 쳤어요. 카사딘 카사딘 뛰었어요. 카사딘을 페이커를 잡아줄 수 있어요. 뒤로 와, 이걸 못 이단 점프. 잡았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카사딘 리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카사딘을 잡기 위해서 썼던 모든 궁극기가 전부 이니시형 스킬이에요. 당장은 안 돌아와요. 이러면 이 다음 거 이거 어떻게 막아요? T1이 그러면 배짱을 부립니다. 너희 궁 없잖아. 너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어딜 한타 나와? 할수 있냐? 그러면 뭔가 오빠. 날아오는데 원거리 커튼콜이 킹겔의 킹게리 등근육이 등근육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등근육이 새빨개졌어요. 그럼 발언으로 회전. 아, 근데 이거 나갈 수 있나요, 하나생명? 안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뚫려 있는데. 아, 되게 안 나가면 근데 안 나가면 다 보는데 나갈 수도 없어요. 네, 결국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거 가불기예요. 그래도 이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무서울 정도의 판단력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되게 무리하는 듯한 움직임이긴 했거든요, 페이커 선수의. 근데 그걸 살아가고 나니까 결과물이 상대 이니시 스킬 전부 빠졌고 바로 공짜까지 연결됐습니다. 근데 안 먹기에는 너무나도 매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죠. 달려들었는데 스킬 좀 몇 개를 다 흡수했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진짜 뭐 카사딘이 가지고 있는 생존력도 보여준 것 같고 예. 순간적으로 좀 더 당황할 수 있었는데도 집중력이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미끄러지긴 한 거잖아요. 근데 미끄러진 상태에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잘 차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팀원들도 플레이 너무 잘해줬고요. 그러고 나니 바론은 뺏겼고 바론 버프 이용해서 또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바론 버프로 내각을 건드리는 타이밍에 뒤태를 잘 쓰면서 그걸 막았던 건데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은 플레이가 나와줘야 하나생명이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마침 상대가 또 깨러 들어오면 그것도 미끼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은 더 안 좋아졌는데. 이게 아, 와드가 깨끗하게 지어 나가고 있죠. 디테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려면 도화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카사딘이 바텀에 파견 나가고 억지로 막으러 가면 위쪽이 뚫리거든요. 탑쪽은 예. 그래도 좀 말이 되는 와드의 위치인데. 이거 되게 때리면서 또 어뢰옥저기가 깨지고. 나 안 막아? 아니 난 안 그 막을 상태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절대 못 막죠, 이거. 미덕지 가서 그냥 자, 바텀 먹었고 미드 쪽으로. 이렇게 만나나요? 위쪽 있고요. 비 빠졌고요. 바로 수국이 들어가긴 했는데 위에 덮을 수가 있나요? 아니 제이스를? 카사딘은 툭툭. 상관없대요. 누가 붙어도. 그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바닥 나니까 잡고 싶은데 카사딘 일단 카사딘이라도 잡자!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니시 달려들어요? 마파의 궁극기. 자, 그럼 밑에, 밑에도 이렐리아 대별. 달려왔죠. 이래서 직스를 꽁꽁 묶어서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너도 뒷도 살렸으면 라이프 대기 중. 오너까지 여러 명 잡고 여러 명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막아서 못 가게 막고요. 자, 막아주고 바루스가 뒤막고 그리고 오너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생명. 55초거든요. 다시 한번 희미한 엔진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엄청 공백은 있는데 이거로 그러면 바짝 당겨야 돼요. 드디어 하나생명의 수건과 같았던 T1의 미드 1차 철거 38분 네, 그 38분에 걸친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뚫었습니다. 드디어 깼어요. 1차. 천상금 먹었고 상대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을 좀 빠르게 자리 잡고 친다면 먹을 확률이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아 여기서 크산테가 마킹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전멸이 없는 거 체크했고 Q를 예상 위치에다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카사딘 빠져나가는 거 막았고요. 그리고 위쪽도 깰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살짝 때리고 빠지는 걸 잘 노렸죠. 비어있는 와드에 맞춰서 뒤를 타고 쫓아가면서 2명 더 잡아냈습니다. 강한 건 맞는데 조합의 이런 힘 이런 거는 우리 쪽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론 파워플레이를 언제나처럼 대단히 굴리는 팀원인데 그 연이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무로 돌렸습니다. 방금 전에 뭐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용이 굉장히 중요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카사딘 위쪽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네. 용은 줄 수밖에 없었다. 진짜 용을 먹는 그 와중에도 탑사이드를 밀어 넣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T1의 현 운영 주소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그리고 하나생명 입장에서도요, 슬슬 카사딘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잡을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사딘이 중반 단계 때는 가지고 있는 뭐 영가위 지팡이의 생존력이라던가 조냐 같은 거 한번 잘 쓰면 그냥 사는데 이게 또 후반으로 가서 딜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카사딘도 그냥 원컵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쇼진을 달고 있어서 이동 속도가 말이 안 되네. 아까 전에 뭐 보신 거 네. 사바람에다 쇼진에다가 아니 이게 뭐 거의 유체화돼 그냥 라모스 굴러다니는 것 같죠? 그냥 계속 키고 다니네요. 라모스 큐스킬 그냥 달고 있어요. 예. 람모스 억울하겠네요. 아니 뭐 어디 그냥 아니 본진에서 여기까지 온 데서 뭐 5초 걸렸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예. 하면 이거를 예상하면서 포기망을 구축한다? 아니 아니, 뭐예요? 잘못 라모스 만났네. 아니 라모스예요 라모스. 그 흡사 뭐 람머스, 우디르 이런 친구들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 하나생명이 그래도 압박을 한번 푼 거잖아요. 원래 바론 때 이제 내각이 한 억제기가 2개는 나가도 별로 안 이상했는데 그렇죠. 억제기 하나로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생명도 계속해서 다음 한타 한 번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끈질기게 수성을 계속하면서 한타각을 봐야 되고 실제로 이니시각을 볼 수 있는 조합을 꺼내 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저항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까다로워 잡수 있어. 어차피 40분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볼드도 닭을 장난 아니에요. 티원도 은근히 불편하다는 옥저버가 느낌을 받을 뭔가 거고요. 달려와요. 낙하에 어깨가 닿았어요. 달려와요. 어깨가 닿았어요. 달려왔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본대가 어떻게 본대가 막아내느냐인데 이거를 팽팽히 한 번 더. 이거를 못 잡았어요. 화살을 본대 그러면 본대 내각이 다 깨져요, 다 본진이 깨져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흘려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이 사이드 지독합니다. 지독하다. 지독해요. 정말 하나생명 입장에서 우리가 꽝 한타 5대5면 무조건 이긴다 이 생각하고 있지만 T1이 그걸 왜 해주겠어요. 천천히 잽으로 상대편을 계속해서 허리를 꺾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41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성하다 보급로 끈으로 나갔는데 월담에서 둘어서 다 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갈래. 근데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 그 뭐 카사딘 잡기도 애매하다고 판단했는데 심지어 못 잡았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바론이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또 그냥 주면은 그냥 주는 대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밀어붙이는 힘이 한층 더 강해지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게 3억 잭이라 슈퍼미니언 6개씩 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동안 첫 바론, 두 번째 바론을 하나생명이 정말 잘 막긴 했어요. 근데 T1도 일종의 예방 접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그렇게 막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부 겁니다. 이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끝나니까 네. 바로 우리가 먼저 치고 그냥 바로 나가자. 먹자. 클레드 차례해봤어요. 우리 전멸 있으니까 전멸로 이니시 열 생각 하자. 지금 바로 치기 시작을 했는데 라이드! 체력 관리 데미지 이렇게 막 떠나야 될 텐데. 한번 리필, 한번 뒤쪽에 카사딘 리필, 뒤태 오일 넣어주고. 뒤로 들어왔어요. 이거 안쪽에 갇혔습니다. 이 안쪽에 막 뭐가 날아와요. 뭐가요? 뭐가 날아와요. 여기 뭐가 날아와요. 하나생명. 이 좁은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자, 그거 바론이라서. 그러면 자, 먹었다. 바론을 먹었는데. 싸움은요. 바로를 먹었는데 이게 일단 오늘 잡았고 그리고 킹겐이 그러면 데우스 마크. 다음은요. 근데 페이커의 카사딘 일단 안쪽으로 제이스를 갔어요. 잡을 수 있나요? 아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카가 일단은 제카 부활. 쓰러졌어요. 세상에 킹게 전사. 그리고 제카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또 쓰러집니다. 태원 진짜 지독하다. T1 정말 두려우면서도 지독한 경기력입니다. 정면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밀어냈었던 뭐 어차피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니까 원거리에서 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제거를 합니다. 이제 에이스를 띄웠던 T1 쌍둥이 날아오고
결국 1세트의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재원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뱀픽 관련돼서는 다른 어느 팀이라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다양한 뱀픽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다채로운 거 아니냐. 근데요, 이 T1은 본인들이 현재 메타에서 흔히 나오지 않는 혹은 등장하지 않은 조합을